베토벤 교향곡 운명 제5번 C단조 작품 67 개설. 이 곡은 1807년 말이나 다음 해인 8년 초에 완성되었다. 그 유명함, 연주되는 횟수가 많다는 점, 즉 그 인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교향곡 중 최고 중의 최고의 하나이다. 특히 그 일악장의 첫머리의 동기가 이처럼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고 베토벤 자신이 설명했다고 그의 제자인 신틀러에 의해 전해진 이래 이 교향곡 자체가 운명이라는 참으로 극적인 제명으로 불려지게 된 것도 인기를 높이는 데 큰 원인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따따따따로 두드려지는 동기는 특별히 베토벤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 교향곡 어디서도 하이든이나 모차르트가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개의 음표의 움직임이야말로 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가락도 되지 않는, 말하자면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그것만으로는 전혀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실로 훌륭한 계산에 의해 전곡을 통해서 중심 동기가 되어 완벽한 구성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극적으로 장대한 음향의 진폭이 되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감격해 마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경이라 할 만하다. 또 1828년에 파리에서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 종악장으로 접어들자 이것은 황제다 라고 절규하여 덩실덩실 춤을 춘 늙은 병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곡은 황제 교향곡으로 불리워졌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작곡의 경과. 이 곡의 최초의 스케치는 1803년의 것으로 보여지며 더욱 자세하게 된 것은 1805년의 것으로 추정된 스케치북에서 볼 수 있다. 이 뒤의 것은 노테범의 베토벤이아나 1872의 제5장의 지장조의 피아노 협주곡과 C단조의 교향곡 속에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류는 다르지만 때를 같이해 성립된 작곡이란 것은 어떤 종류의 형상에 있어서는 대단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의 작품의 발생과 생성은 다른 작품의 그것에 잠옷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해 준다. 따라서 이 곡은 1803년부터 1808년까지의 사이에, 즉 제3번인 영웅의 완성 이전에 작상해서 그 사이에 제4번을 쓰면서도 빨리 내놓지 않고 실로 약 5년에 걸쳐서 퇴고의 퇴고를 거듭하여 만전을 기해 내놓은 이른바 일발필중의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곡은 르부코비츠 후작과 라즈모프스키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초연 1808년 12월 22일에 비인의 안데아 비인극장에서 베토벤의 작품만의 발표에서 그 자신의 지휘로 연주됐다. 이때의 프로그램은 제1부, 제2부를 합해서 7곡이 되는 풍부한 내용으로서 제1부의 첫 곡이 교향곡 제5번 F장조, 제2부의 첫 곡이 교향곡 제6번 C단조로 되어 있다. 오늘날과는 교향곡의 서열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아메리카의 대단한 베토벤 연구가인 데이어 1817부터 1897은 오늘날 말하는 교향곡 제6번 전원이 먼저 완성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하여간 이 두 개의 교향곡이 이 연주회에서 초연되었는데 그 외에도 제2부의 최후의 곡목인 작품 80으로 되어 있는 합창교향곡도 합창환상곡도 초연되었다. 그런데 이 연주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연주 곡목이 7곡으로서 너무 많았고
예정한 독창자가 나오지 않았다든가, 피아노 협주곡도 제자인 페르디난트 리스가 독주자로 정해졌으나 연습이 덜 되었다고 해서 베토벤 자신이 독주까지 맞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형편이라든가, 연습 중에 성이 난 베토벤이 신경질을 내는 바람에 단원들이 모두 기분이 상했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이었다. 특히 맨 끝번의 합창 완성곡에선 연주 중간에 오케스트라가 혼란을 일으키자 베토벤은 고함을 지르고 중지해 다시 하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당연히 박수는 적기 마련이었다. 더욱 이 연주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요한 프리드리히 라이하르트 1752년부터 1814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이 교향곡 제5번에 대해서 하나의 큰 빈틈없이 꽉 들어찬 너무 긴 C단조의 교향곡이라고 쓴 구절을 볼 수 있다. 연주시간 34분 59초, 악기 편성, 플룻 둘, 오버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온 둘, 트럼펫 둘, 팀파니, 현 5부. 제4악장에선 이외에도 다시 피콜로, 콘트라 파고, 트럼본 3이 더해진다. 이러한 것은 이제까지는 교향곡에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시도는 잘 적중하여 악곡의 광채를 풍성히 했고 폭도 넓혀졌다. 해설 제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C단조 4분의 2박자 소나타 형식 클라리넷과 현악 합주가 유니전으로 유명한 4개의 음으로 된 동기 악보 1 악보 1을 포르티시모로 억세게 후려 갈긴다. 지극히 남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리듬형은 무한히 계속되어 전곡을 꿰뚫게 된다. 제2주제 악보 2 악보 2는 단호한 혼의 독주가 4마디 있은 뒤 피아노로 돌체기호가 지시된 것을 제1바이올린이 순하고 부드럽게 노래하는 것으로 이것은 클라리넷과 플루트로 이어진다. 제10부는 전체가 124마디밖에 없는 짧은 것이므로 이 곡은 예전의 관습에 따라 오늘날에도 제10의 부분은 되풀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개부는 최초의 동기가 면밀한 계산 아래 한치의 틈도 없이 구성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들은 작곡자의 생각대로 휘말려 들면서 계속 끌려간다. 제2주제는 거의 그 모습을 나타냄이 없이 겨우 그 단편이 보일 뿐이다. 재연부는 248마디째부터 시작되는데 거의 제10부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번엔 클라리넷 이외의 관악기도 포함해서 전악기의 유니전으로 되고 반종지에서는 페르마타가 있고 여기만 아다지오로 되어서 오보가 짧은 카텐자를 연주한다. 그 뒤에 비교적 긴 종결부가 계속되는데 이것은 마디수로 말하면 지금의 재연부에 거의 필적하는 것이며 다음 악장에 기대를 걸게 하는 웅대한 마무리가 되어 있다. 제2악장 안단테 콘 모통 A 플랫 장조 8분의 3박자 자유로운 변주곡이다. 주제 악보 3 악보 3은 앞 악장의 격렬한 긴장감을 받는 것으로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명상적인 것이어서 먼저 비올라가
첼로가 유니즌으로 유쾌하게 흔들거리며 노래한다. 이것을 현악 전부가 이어서 목관군이 받아 노래하는 것이 그럴듯하다. 그 후 클라리넷과 파고시 장조로 바뀌어 새롭고 뽐내듯이 강조된 형태의 대선율 악보 4 악보 4를 이끌어낸다. 이것을 전압주로 힘차게 받아 포르티시모로 돌진하는데 힘이 빠져서 피아니시모로 된다. 제1변주는 제50마디부터이며 비올라와 첼로가 16분음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2변주는 제99마디부터이며 이번엔 비올라와 첼로가 32분음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3변주는 제185마디부터이며 제1과 제2 바이올린은 옥타브로 오랜만에 주제를 원래의 선율로 힘차게 울리면서 시작한다. 종결부는 제205마디의 피우 5소부터이며 영상적으로 흐른 이 악장을 결단성 있게 끝내준다. 제3악장 알레그로 C단조 4분의 3박자 스케르초 양식이다. 피아니시모로 첼로와 콘트라바스가 큰 몸집을 우둔하게 엉거주춤 나오면서 제1 바이올린으로 옮겨진다. 악보 5 유령의 동기 등으로 불려진 것인데 반복된다. 그러자 느닷없이 호은이 포르티시모로 제1악장의 첫머리 동기를 불어내면서 악보 6 따따따따 하고 두드리는 동기가 끈질기게 따라 붙는다. 그리하여 이 두 개의 악구가 신장되어 나간다. 트리오 부분은 또 첼로와 콘트라바스로 영차영차 하며 자갈이 많은 고갯길을 달려 올라가는 듯한 주제 악보 7 악보 7을 끄집어낸다. 이것을 베를리오즈는 코끼리가 즐겁게 춤추는 것 같다고 평했다 한다. 주제는 가각기로 이어지면서 부가적으로 처리된다. 트리오가 끝나면 스케르초 부분으로 되돌아가는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악기 편성도 바뀌었고 길이도 짧게 되어 있으며 더욱이 끝이 없다. 다음 악장으로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간다. 제4악장 알레그로 C장조 4분의 4박자 소나타 형식이다. 앞서 나온 악장에서의 이행부는 피아니시모로 뒤어서 기대를 높이면서 긴장시켜 놓고 그것이 크레센도로 고조를 보이고는 포르티시모의 웅대한 주제 악보 8 악보 8이 그야말로 자신의 차서 두티로 개선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피콜로, 트럼본, 콘트라파고 등이 가담하게 되는데 전체는 실로 지극히 장대한 음향이 된다. 이 상향적인 의적으로 지향하려 노력하는 주제에 대해 제2주제 악보 9 악보 9는 제1 바이올린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밝고 명랑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화양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전개부는 제2주제부가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점에 이른 곳에서 느닷없이 박자는 4분의 3박자로 바뀌고 따따따따의 동기가 들어와 54마디에 걸쳐 스케르초의 회상이 펼쳐진다. 이것은 또 전곡을 관통하는 첫 동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것도 이 교향곡의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재현부가 다루어진 다음에는 새 주제 악보 10, 악보 10이 파고스로 제시되어 종결부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정성껏 확대되어 프레스토로 되고 시끄럽게 종지의 화음을 두들기면서 아쉬운 미련을 남긴 채 곡을 끝낸다.